구독자 여러분, 돈포겟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12월 15일 평일이고요. 첫 번째, 현재 부동산 시장 무주택자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보고요. 두 번째, 2021년 부동산 시장 과연 내년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오미크론 등 하반기 부동산은 거래량이 75% 이상 줄어들었고 입지 좋고 9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똘똘한 한 채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부동산을 사기에도 좀 애매하고 안 사자니 오를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을 매입하시겠습니까? Yes or no? 이전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1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시장 영향은 없죠. 그럼 누구를 움직여야 되느냐? 다주택자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맞죠. 매물을 출하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양질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를 꼬드겨가지고 시장에 많이 내놓는 게 관건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후에 일주일을 봤더니 매물 출회 효과가 미미합니다. 오히려 양도세 완화를 12억으로 올렸으니 9억들이 12억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왜? 키 맞추기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세 위축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 완화하면 매물 늘고 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완화를 시키게 되면 매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요. 현재 공급이 없는 시장에 한 줄기 희망은 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마다 부동산 민심 떠보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현재 서울의 공급 이 전혀 없는 것도 재건축과 재개발을 내년으로 다 밀어놨어요. 정부에서. 이것 또한 리스크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시 살 수가 없는 시장이죠. 양도세를 완화시켰다고 해도 2년 이상 지나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조건이 되는 거지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 집 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또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아파트를 사기에는 많이 어렵죠. 서울의 아파트가 대략 12억 3,600만 원이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5억 8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가 아파트들은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공급이 나오지 않는 현재 시장에서 내년 집 살 계획이 있다. 수요가 또 증가하는 겁니다. 6명이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6명은 그럼 어떤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느냐? 바로 전세와 월세인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아파트 대안으로 내놨던 빌라와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늘었던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장에서 내년에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느냐? 내년 주택을 매입하려는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당연하죠. 전세 월세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자가를 마련하기 위한 욕구가 대단하다. 자가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 39.1%로 가장 많았고요. 거주지역 이동, 면적 확대와 축소 이동, 본인 외 가족 거주, 시세 차익 등 투자 목적 이런 이유로 인해서 10명 중에 6명은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다. 그렇다는 거는 내년도 역시 수요가 폭발한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가 폭발한다는 거는 부동산이 상승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 20% 이상이 급등을 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그럼 2022년에는 어떻게 될까? 2차 상승 사이클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20% 이상이 또 내년에 나올 것이냐? 이런 기조로 봤을 때는 20% 이상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저는 대략 10%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다주택자 억압했는데 무주택자가 고통받는 이유. 다주택자를 꼬드겨가지고 시장에 매물을
출하를 시켜야 돼요. 가장 핵심 첫 번째입니다. 근데 작년 2020년 7월 10일 7.10 대책 때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주요 국가의 주택 점유 형태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가가 59.1%, 60%에 육박을 합니다. 민간 임대가 32%, 공공임대 사회주택이 5%, 그 밖에 3.8%로 나눠지네요. OECD 평균을 보시면 자가 비율이 68%에 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임대 23.1%, 공공임대 5.7%, 기타 5.8%로 자가 비율이 OECD 국가보다 좀 못 미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가 비율이 64%, 민간 임대가 34%, 공공임대 사회주택이 없고요. 기타가 1.7%.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전월세 시장, 전세 시장은 우리나라와 뭐 다른 나라 두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월세가 굉장히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월세 시장, 전세를 포기하고 이 월세 시장으로만 가게 된다면 아마도 월세가 유럽처럼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 임대 작동 원리가 국내 주택 자가 보유가 60%고 32%는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 집 사야 주택 건설 늘어나게 되고 시공사가 돈을 받고 건설사가 돈을 받고 그들이 전월세에 내놓아야 민간 임대 시장도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유 있는 사람 집을 사게끔 만들어주고 거주도 자유롭게 만들어줘야지 규제하고 억압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잡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다주택을 압박하니까 보유세, 양도세, 중과세, 등록 임대사업 자도 강제로 폐지시켜버리고요. 증여만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로 정리가 되고 매매 가격 안정도 안 되고 전월세 물량 부족도 이어지고 결국에는 다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정말 답답해요. 평균 중위값 서울의 평균 중위값이 12억 3,600만 원. 올해 끝나고 나면은 13억까지 올라가요. 공급 많다는데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는 전문가들 공급 많다는 거 어딥니까? 지방 중소도시에는 정말 많아요. 광역시 같은 경우는 대전, 세종 같은 경우는 물량 폭발입니다. 물량 폭탄. 공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이 지방 도시를 가보시면 알아요. 하지만 서울, 인천, 경기는 어떻습니까? 인천, 서구 제외하고 검단 신도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계속 매매가 상승하고 있어요. 입지 좋은 데를 기준으로 매매가 상승하고 있다. 서울이 상승하면 주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상승폭을 줄겠으나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결론이고요. 10% 정도는 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매가, 호가가 낮춰서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기에는 많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커피가 1,000원이었어요. 한 달 후에 2,000원이 됐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 먹을 거예요. 맨날 1,000원 주고 사 먹다가 갑자기 2,000원으로 되면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고 안 사 먹게 돼요. 사람들의 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으로 익숙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수요로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0원인 게 1,000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승률과 인플레이션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2,000원인 게 더 많이 뛰어 오르기 전에 계속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옆에 편의점에서 1,500원에는 팔고 옆에 무인 카페에서 1,300원에 판다고 하면은 2,000원이었던 커피 가격이 1,500원, 1,300원으로 줄어들겠죠. 왜? 1,500원과 1,300원으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2,000원에는 사 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되겠죠. 공급이 없기 때문에 2,000원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럼 매물이 상당히 나올 것. 이거를 2017년 3월에 깨달은 게 아니라 2021년 12월 말에 깨달은 게 된 거죠. 다음 정부 공약이 아니라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짤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적극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SBS 집사부일체에 이재명 후보가 나왔었던 겁니다. 정치어로 번역을 장난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1단계, 뭐 2단계는 이렇고. 자, 2단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뜻은 100%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의 기조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내년도 집값
21년만큼은 아니지만 10% 이상 급등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